눈앞의 현상이 아닌 그 뒤에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시간, 추격자들. 김한 한겨레 21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태균 씨 얘기부터 네. 해보겠습니다. 일명 황금퐁. 네. 뭐 요게 지금 본물 터지듯이 지금 뭐 여기저기 언론사에서 나오고 있고. 언론사들이 보는 무지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지금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카카오톡 뭐 네. 얘기는 일부 언론사도 하고 뭐 최근에는 한겨레에서 또 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네. 지난해 10월 14일 명 씨가 휴대전화 포렌식을 맡긴 사설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파일이 드러났는데 여기에 많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명 씨가 이 휴대폰을 안 쓰고 휴대폰을 교체했다가 이 휴대폰을 이제 포렌식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맡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USB로 중요한 내용을 이제 따로 보관했다. 이게 이제 내용이고 후에 그걸 압수한 검찰이 전체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가져와서 포렌식을 지금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사설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지금 명 씨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여러 정치인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입증할 만한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뭐 이런 이제 보도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단둘이서 찍은 사진,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 김영선 전 의원을 촬영한 이제 명 씨가 촬영한 사진, 그리고 이제 명 씨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단둘이서 찍은 사진, 그다음에 이제 명 씨가 이제 가족과 함께 강원도청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관사를 방문해서 촬영한 사진. 그러니까 이제 가족과 함께 관사를 갈 정도면 이제 상당한 친분이 있는.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는 지금까지 명 씨와의 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는데 사실 이제 관사의 가족들과 같이 왔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명 씨와 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단둘이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명태균 씨는 국민의힘 정치인 30명을 죽일 카드, 뭐 정치적으로 죽이겠다는 네. 거겠죠. 이런 카드가 있고 국회 증언도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이제 최근에 얘기를 했는데 뭐 30명이 얼마나 이제 신빙성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꽤 많은 정치인들하고 매우 가깝다라는 거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사인이 또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명 씨의 이제 통화 기록을 보면 전혀 의외의 인물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도 등장을 하거든요. 예. 다수 통화를 했다라는 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명 씨를 키워드로 해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오세훈, 뭐 김종인, 이준석 요 정도까지의 관계인데 사실 이거를 넘어서는 국민의힘 전체에 굉장한 좀 말하자면 그 네트워크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검찰이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 코바나라고 적힌 봉투 사진도 함께 발견을 했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로부터 뭐 봉투를 받았다, 경력금을 받았다, 이제 2차례 받았다라고 명태균 씨가 주장을 했는데 그거와 관련된 걸로 지금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저희가 취재를 했을 때 한 300만 원이 들어 현금 300만 원을 코바나 봉투에 담아서 받았다라는 내용을 명태균 씨가 주변에 이제 자랑을 하고 다녔다. 그리고 예. 이제 그거를 봉투를 사진을 찍어서 주변에 보여주고 이게 코바나 봉투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명 씨가 그 돈을 받아온 다음에 운전을 했던 기사와 나눴던 뭐 대화 같은 것들을 들었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이 코바나 봉투 사진이 명 씨가 이제 그때 주변에 보여줬던 그 사진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네. 명 씨가 이 봉투를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난번에 명태균 씨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수사관 그거를 보이는 곳에 놔뒀는데 수사관들이 그거를 증거로 가져오지 못하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본다라고 하면서 약간 검찰을 조롱하듯이 했던 그런 것도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뭐 본인의 책장 위에 봉투를 올려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도 여러 추측들이 있었죠. 이제 보고도 못 본 척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여러 예. 추측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명 씨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그때는 명 씨의 허세가 있다 이런 분위기가 그래도 좀 다수 있을 때였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에 사진이 있었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300만 원을 지금 줬다라는 거는 그럼 확실시 거의 된 것 같은데 왜 준 건가요? 그러니까 이 30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명 씨가 진술하기를 나한테는 큰 금액이고 뭐 그 김건희 여사에게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진술했는데 그게 300만 원에 대한 진술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는 이제 추가로 확인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근데 어쨌든 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당시에 이 돈을 받은 시점이 내가 여론조사 비용 받아오겠다. 그리고 명 씨가 그 당시에 이 비용을 대납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압박을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돈 받아올게 이러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다가
이 돈을 받아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따르면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받아야 될 돈이 1억이 넘었다 뭐 그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1억 7천 정도가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돈을 공천권으로 받는 대신 뭐 거마비 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받아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 뭐 그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명태균 씨가 여러 루트로 좀 구명 활동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도 나오는데 최근에는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지금 본인의 유튜브와 시사인에서 공개한 그 영상 녹취가 좀 화제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고 하면서 이 뭐 언론사들이 다 뒤로는 거래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게 나온 건지 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명 씨의 구원 과정에 모종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건데 지금 명 씨 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 이제 USB를 조선일보 기자에게 주었고 이게 김건희 여사에게 우리가 이 USB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전달하는 메시지로 삼으려고 이제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지금 의혹의 얼개인데 그게 이제 그 USB에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대화 내용이 이제 뭐 육성이 들어있거나 그런 거였다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예. 그 부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조선일보도 인정을 하는 바 10월 중순에 이미 입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10월 중순이면 뉴스토마토 첫 보도가 10월 4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굉장히 단독 경쟁이 뜨거울 때였는데 10월이 아니라 9월 달에 9월 달이죠. 예, 9월 초에 네, 9월 초였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굉장히 단독 경쟁이 뜨거울 때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때 이미 조선일보가 게임을 체인지할 수도 있는 물증을 입수를 해놓고 지금까지도 사실 보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좀 크고 근데 여기서 그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 하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면 조중동은 다 거래를 하는 취지라는 맥락의 발언을 하면서 중앙일보가 뭐 삼성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그럼 이 얘기를 놓고 유추해 보면 조선일보가 모종의 거래를 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건데 조선일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명 씨가 본인 동의 없으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보도를 안 했다 언론윤리상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구속될 것을 두려워해서 여러 루트로 용산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네. 주변에 있었던 기자들 중에서 조선일보 기자를 이용해서 내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쪽에 좀 전달 좀 해달라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뭐 다른 식으로 활용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있고 그다음에 좀 그냥 조선일보가 어쨌든 언론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 무렵 10월, 11월, 12월까지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센 강도의 칼럼이라든지 오피니언들이 실렸거든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가 이걸 보고 조선일보가 실제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나를 공격했다, 나를 흔들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주진우 위원에 따르면 이 녹음이 이루어진 게 12월 말 무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나서 그 이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 뭐 이런 것들도 김건희 여사가 요거를 왜 이런 맥락으로 발언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수사로 규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뭐 조선일보는 입장을 냈는데 본지 기자는 USB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명시 관련해서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보는 그 확보한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보도를 하지 못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저촉 등의 이유가 있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명태균 씨를 추가 조사하기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명태균 씨 처음 이제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한 게 재작년 12월이고요.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뭐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한 게 아까 전에 9월이라고 했고. 네. 그리고 11월에 이제 구속을 했거든요. 네. 뭐 한 거죠? 그럼 검찰은 그러면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11월 초에 이미 수사보고서가 1차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11월 중순 무렵에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됐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중앙지검이 뭐 소위 이제 말로 사건을 땡겨온 거죠. 땡겨온 이후에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실제로 추가 조사를 해야 될 내용이나 필요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사 내용은 다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단연간 사회부 기자 생활한 경험에서 비춰서 생각해 보면 이게 전형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키는 합법적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의자의 주소가
창원이다. 근데 중앙지검에 사건이 접수가 되면 한참 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사건을 창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예. 창원에서 수사를 해라. 근데 창원에서 수사를 그래서 받아서 하려면 다시 이제 보고서를 검토하고 처음부터 하는 작업들을 밟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또 사실 어쩔 수 없죠. 수사의 엄중함을 엄밀함을 위해서 그 후에 몇 번 소환 조사를 하다가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주 무대가 광주네. 그럼 이걸 다시 광주로 보내기도 합니다. 예. 그럼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거든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 수사가 외견상으로 보면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지금 이제 의문이 좀 드는 상황이고 근데 이거는 좀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법조계에서 많이 하는데 예. 그러니까 12월 3일까지는 어쨌든 윤석열 부부에 대한 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검찰 입장에서는 정무적 판단이었는데 예. 12월 3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고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이 거의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파면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는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파면 후에 바로 전개될 대선 국면에서 등장해야 되는 이름이 여러 지금 명태균 씨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자칫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예.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이 명태균 특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명태균 특검법이 된 것을 반대하고 있는 논리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이 과정에서 검찰이 뭔가 정무적인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 축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을 언제 이제 소환 조사할 것이냐 요거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하나는 명태균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시장, 뭐 아니면 홍준표 시장, 기타 나머지 정치인들을 어떻게 소환 조사할 것이 특히 이제 대선 후보급인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지금 뭐 그거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거나 그 입장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오세훈 시장은 뭐 처음부터 좀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제 처음에 접촉을 했다가 여론조사가 너무 말이 안 돼서 지금 이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강철원 부시장과 대판하고 오늘은 뭐 현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거의 뭐 만나서 싸울 뻔했다. 네. 이 현피라고 하는 거는 몸싸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오늘 설명한 MBC 내용이죠. 라디오에 나왔는데 명태균 씨가 하도 뭐 소위 말해서 찝적대니까 뭐 여론조사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서로 끊어내는 과정이 좀 길었다. 뭐 이런 뭐 내용 그런 이제 취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 그 내가 돈거래가 있었더라도 나는 모른다. 명태균은 그냥 정치 부록고고 사기꾼에 불과하다. 예. 검찰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왜 못 밝혀내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역공의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 명시 변호인들도 여러 차례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면 홍 씨와 관련해서는 결정적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때가 되면 다 밝히겠다. 예. 뭐 이렇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인데 이준석 의원은 이제 명 씨와의 관계를 좀 약간 뭐랄까 회피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 대한 언급을 아예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데 지금 다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어떤 시점이 되면 뭐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공수처로 좀 시선을 돌려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봤던 기사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국회에서 조금 거짓 증언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이게 수사기관 압수수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성원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고발 내용인데 이게 좀 어떤 맥락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민단체는 이제 각종 건을 고발하는 그런 단체여서 네. 사실 이제 이 시민단체가 고발한 모든 건을 수사하는 건 아닌데 이거 공수처가 이례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뭐 직권남용 그다음에 권리행사 방해 이런 혐의를 저질렀다라는 거를 혐의점으로 두고 지금 이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내용은 이제 아시다시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3차례나 반려가 됐거든요. 예.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예민한 건이 아니면 경찰을 향해서 야 이거 수사하지 마 그냥 둬 이런 시그널로 경찰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피의자를 3번이나 보강을 해서 영장 청구를 했고 그게 언론에도 알려져 있는데 예. 뭐 경찰이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이제 영장이 반려되면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 경찰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오면 검찰이 법원의 판단은 받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예. 검경이 그 관계로 맺어진 지가 지금 수십 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놓고 이제 경찰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거나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 고발이 있었고 공수처가 이거를 혐의점으로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나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굉장히 눈에 띄었던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일보가 보도한 건데
지금 김성훈 경호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려고 하니까 방금 말씀했듯이 압수수색은 영장 계속 관여를 했는데 지금 검찰에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 불출 대장을 넘겼다. 네. 근데 이게 피의자 신분도 아닌데 참고인 신분인데 검찰에는 이런 목록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도대체 비화폰은 어떤 사람에게 이게 나갔고 그거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서버를 통해서 이 비화폰끼리 언제 어떤 그러니까 내용까지는 몰라도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지금 들여다보는 게 이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봐서 지금 경찰도 하고 있는 건데 검찰에는 그냥 줬어요. 김성훈이.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내란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검찰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주 출석한 장면이랑 그 경찰에서 그 김용현 장관 집에 압수수색했는데 네. 갑자기 검찰로 전화하더니 검찰한테 달려갔어요. 그 전화도 예. 비화폰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장면이랑 이게 지금 김성훈 지금 아직 참고인 신분인데 비화폰 불출대장을 검찰에 먼저 제출했다. 요 두 가지 장면은 지금 이 검찰 수사의 어떤 진정성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경합 속에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이거를 이제 확보하거나 신병을 확보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이런 과정이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피의자들이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뭔가 수사가 안 되고 있다. 검찰 수사가 뭔가 미진하다. 혹은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도 이런 행위를 한다라는 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많이 거론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특검을 통해서 좀 진실을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 비화폰이라는 게 지금 뭐냐면 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김성훈 차장이 사실상 문고리 권력 역할을 해온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전 경호처장인 김용현 이제 경호처장이었고 국방부 장관으로 간 이후에도 여러 관계 속에서 문고리 권력을 해온 게 아니냐. 그 과정에서 이제 내란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는데 뭐 그거를 입증할 결정적 열쇠라고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보도에 따르면은 김성훈 차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때 이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로 보고를 해서 경찰이 압수수색하다가 또 쫓겨났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날짜는 12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 한번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간 압수수색 경찰이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제 대통령 공간하고도 가까운 거리라 경호처랑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경호처장이 그 협의를 해줬다는 겁니다. 대통령 공간은 안 들어오는 걸로 하고 이렇게 그래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인원이 어떻게 들어갈지 이런 것까지 다 협의를 했는데 그럼 이제 정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을 알게 된 김성훈 차장이 이 내용을 처장한테 항의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처장을 아예 패싱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보했고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그 탄핵이 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관 그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경찰관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경호처와 같은 조직의 업무 체계에서 처장이 협의해서 결정한 일을 차장이 대통령에게 직보해갖고 상황을 바꾼다. 이 자체가 항명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일을 서슴없이 눈치 보지 않고 김성훈 차장이 했었다. 이런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에 대한 어떤 수사방해 혐의 이런 거를 잡을 수도 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뭐 이 상황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좀 피의자가 입건이 됐는데 최근에 또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행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도 내란 수사하고 있는데 서울청장이 갑자기 또 지금 또 바뀐 서울청장이 또 이게 입건이 되고 이게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것 같다 좀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조지호 청장 전 청장의 이제 법정 진술들을 그러니까 수사 중 진술들을 보면 뭐 경찰도 종북 좌파한테 좌지우지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본인이 뭐 세간의 말로 그냥 쫄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그 진술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지시를 안가에서 했는데 이 안가에 이 둘을 데려온 것도 경호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차를 갈아타게 되어 있는데 보안 그 경호상의 이유로. 근데 사실 뭐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뭐 어디까지 관여된
분열돼 있고, 그러니까 경호처가 실제로 뭐 내란을 주도하고 이럴 수 있는 위치의 기관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인적 교류나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경호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기 대선 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경선룰 얘기가 좀 많이 오가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번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 이게 3주 정도 이제 내부 경선을 할 시간이 있다라고 보니까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안이 지금 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토되고 있고 비명계에서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을 하자. 그렇죠. 라는 건데 이게 조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제 입장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게 완전 국민 경선을 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당의 어떤 가치를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라 선거 공학적인 어떤 유불리만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선거 때마다 첨예하게 부딪히는 룰인데 예. 대체적으로 보면 당권파들은 완전 국민 경선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당권파라고 하는 거는 지역 조직과 지구당 조직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조직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당원 투표가 있어야 어느 정도 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이제 당을 장악하고 총선을 치러낸 이제 대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당원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할 것이다. 이런 예. 이제 관측이 높고 근데 이제 비명계들은 지금 지지율 격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짧은 기간에 뒤집으려면 어떤 바람이 필요하고 이 바람은 결국엔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고생했으니까 우리 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아니라 민주당은 좀 바꿔야 되지 않아? 뭐라고 생각하는 당 바깥에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게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이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방식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예.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결국 마지막까지 가면 질문을 뭐라고 할 거냐 뭐 이런 것까지도 다투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요 이제 논의가 지금 시작된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어떤 논쟁들을 보면은 그냥 한번 정해놓고 좀 쭉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든 뭐 어찌됐든 각 주마다 각자의 방식이 있고 그게 안 변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여론조사 비율을 뭐 30%로 해야 되네, 50%로 해야 되네 맨날 싸우고 민주당도 이거를 국민 경선을 네. 좀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좀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원 당규를 막 바꿉니다. 바꿔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 경선이라는 게 2002년 대선을 2002년 대선 전에 민주당이 말하자면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큰 히트를 기록했던 예. 방식의 이제 후보 선출 방식인데 노무현 이인재가 맞붙었던 그렇죠. 그때 예. 이인재 대선론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데 지금 선거인단과 비교해 보면 그때 선거인단은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국민 여론을 반영한다고 그때는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 100만 당원이 있어요. 근데 이 100만 당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당원 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270만 네, 명입니다. 그렇죠. 네,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 네.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에서 당원이 제일 많대요. 민주당이. 예, 어떤 그러니까 정당보다. 네, 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이 당원만 해도 사실상 그때 경선에 비하면 국민 경선에 가깝거든요. 온 국민이 참여하는 거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하자면 기술의 발전, 그다음에 한국 정치 특유의 어떤 역동성, 그다음에 후보 한 명을 둘러싸고 이제 벌어지는 어떤 이제 이합집산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때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룰을 갖고 싸우는 네.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안정적인 정당이라면은 네. 룰도 조금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 유불리를 좀 떠나서 그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개헌 얘기 뭐 비명계 소위 말해서 네. 민주당에서도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수 얘기가 나는 임기를 3년만 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본인이 쓴 책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약속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되면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5년 동안 보장된 권력을 내어놓고 권력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만큼은 내놨으니까 내가 이거에 어떤 주도권을 갖고 이걸 해보겠다 정도는 돼야 이제 정치권에서 호응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개헌을 둘러싸고 뭐 거의 백가쟁명이라고 할 정도로 안들이 많은데 이 안이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그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어쨌든 지금 현행 헌법 체계를 훼손하고 현행 헌법 위반해서 내란을 일으키고 그 내란 세력을
지금 내란 이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뻔뻔하게 개헌론을 말하는 거는 굉장히 뻔뻔하다.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논평들이나 시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을 둘러싼 동상이몽이 굉장히 깊다.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제 뭐 민주당 입장은 또 이제 당의 입장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개헌 얘기가 어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3년으로 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대통령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건지 왜 좀 이상한 거에 집착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미국식 대통령제로 해서 4년 중임제를 하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분산이 되는 건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원 하원으로 나누자라는 이제 개헌론을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비례대표 지금은 왜 비례대표 의원들의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뽑아왔던 것인지 뭐 이런 이제 현실 정치의 모순들이 다 뒤따르는데 예. 그러니까 개헌 하나만으로 정치 개혁이 전체가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고요. 근데 다만 그 중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건데 지금 조건상으로 놓고 보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이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을 해서 놓고 보고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헌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진행돼서 어떤 식으로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